하이스톰입니다. 한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국제 논평과 사설로 잘 알려진 멕시코,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의 매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건 거짓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멕시코의 지상파 방송 TV 아스테카는 한국의 문화는 이제 공식적인 글로벌 산업이라 논평하고 있었고, 이탈리아의 국영방송 TG1은 한국은 이제 기술 및 경제 강국을 넘어 현대성과 전통 사이에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문화적, 사회적 실험실로 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크리에이터들과 기업들 및 예술가들은 음악, 패션, 엔터테인먼트를 한국의 새로운 언어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호주 학술지 더 컨버세이션은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성공은 문화 생산과 소비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면서 지리적 접근성이나 이국적 매력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들은 한국의 문화의 위력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는 지나치게 서구적이지도 지나치게 전통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염세적이지 않은 현대성을 제시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과거의 유산과 현대의 쟁점을 동시에 조명해내는 한국의 독특한 강점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라는 기사는 이런 한국의 현대성은 서구의 패권적 서사에 대한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매체 레뷰 콩플리는 한류가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었는데요.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확산된 한국 문화의 세계적 파동이라는 이 기사는 K-팝, K-드라마, K-무비, K-패션, K-푸드, K-뷰티와 K-게임까지 포괄하는 한류가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면서 한류가 가진 진정한 힘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에 현대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부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는 패권국들의 문화처럼 강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의 미학을 흡수하는 구조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한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그 위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앙텐 레위니옹이 바로 그런 실태를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K-팝 데몬헌터스가 한국이 만든 작품이 아니었음에도 K-팝이 하나의 완성된 문화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면서 지금 이 작품의 영향력은 댄스 스튜디오들을 넘어 거리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프랑스의 학교들에 가보면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류의 성장세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기사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 젊은 세대들에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한류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혜택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한류 덕분에 우리나라는 현대적인 국가라든지 앞서 있는 국가라는 등의 수식어들을 얻게 된 것을 넘어 한류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의 프리미엄까지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분단 현실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게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지긋지긋하게 따라붙어 왔었지만 이제는 코리안 프리미엄이 붙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소식입니다. 베트남의 정부 산하 매체 베트남넷은 한국은 이제 라이프스타일 경제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창출하는 국가라고 소개하면서 베트남도 이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류가 한국의 경제 전반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강력한 파급 효과까지 만들어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은 라이프스타일 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는데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경제라는 개념은 실제로 영화나 음악을 통해 한국 제품들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를 크게 확대시켰다는 기사는 이로 인해 한국은 현재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이 되었고 심지어 전통 한복 대여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올라설 정도로 기존의 대중문화 산업의 발전 및 파생 산업의 확장까지 그 여파가 눈에 띄게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찌민시 경제대학교 마케팅 학과장인 띵 띠엔민 교수 역시도 이런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경제가 창출하는 위력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소비자들은 소비를 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형성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로 인해 개인의 취향, 경험 욕구, 미적 감각 및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둔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띠엔민 교수는 이런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업은 바로 애플이지만 그런 국가를 꼽자면 그곳은 바로 한국이란 것이었습니다.
애플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그는 애플은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고객 경험에 집중하는 기업인데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란 것이었는데요. 삼성의 갤럭시가 성능이 부족해서 아이폰에게 밀리는 게 아니죠. 아이폰이 가지는 프리미엄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곧 애플이란 것입니다. 베트남과 동남아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가지는 위치는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부의 상징이자 트렌디함의 끝판왕인데요. 그런데 이런 베트남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은 국가 자체가 애플처럼 라이프 스타일 경제를 일으키는 곳이라고 극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리안 프리미엄은 즉각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 경제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는 인도의 Z세대들이 BTS와 사랑의 불시착 등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이 트렌드는 이제 음식, 패션, 뷰티 등 소비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면서 이른바 K-트렌드라는 힘을 통해 한국의 브랜드들은 더 넓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도의 Z세대들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를 즐기는 것을 넘어 한국의 스타일, 맛, 미학까지 그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기사는 이러한 흐름은 비단 인도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시들과 지방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한류가 인도의 소비 트렌드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 이제는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인도의 기업들까지도 한류를 그들의 전략으로 적극 차용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대형 유통, 패션 플랫폼들은 한국풍의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의 화장품들도 한국식 화장품이라는 설명으로 출시되고 있고 심지어 길거리 음식들과 간편식 시장도 한국풍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국가 브랜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가진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이 주는 또 하나의 효과는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캐나다 칼턴 대학 저널리즘 스쿨이 운영하는 매체 캐피털 커런트가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이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서구권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하면 무기, 폭탄, 전쟁은 물론 북한을 먼저 떠올리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및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은 한국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다는 이 기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서 이제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 부상은 서구 지역 사람들이 한국을 인식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서구 지역의 한국계 학생들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좋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기사는 한국계 이민자들 및 학생들은 세계적인 한국 문화의 성공으로 인해 커뮤니티 안에서의 이미지가 격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전쟁이나 정치적 긴장으로 인식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구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한국 문화의 성공은 한국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원을 찾게 만들고 있다는 기사는 심지어 한류는 서구 미디어들이 아시아인들을 묘사하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한류는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수고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시작한 기념일도 아닌 이날에 명동을 비롯한 우리나라 도심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인파들 중에는 연말을 맞아 우리나라 관광을 온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인데요. 특히 무더운 기후를 가진 동남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연말 기분을 내기 위해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한국은 하얀 눈과 함께 현대적인 문화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연말 관광지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든 한국이 하면 그게 곧 쿨한 것이고 힙한 것이 되는 시대, 한류가 전 세계 청년들의 일상이 되어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특권을 부여받는 시대, 우리는 바로 그런 코리안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성탄절,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